자, 콘스트 객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this보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C++에서 이 콘스트 객체는 이 콘스트 커렉트니스라는 어떤 원칙에 의거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 변수에서 뭐 상수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참조자하고 포인터 이야기를 할 때 콘스트 포인터, 콘스트 참조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콘스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거든요. 자, 우리가 뭐 변수든 포인터든 참조자든 콘스트로 선언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콘스트의 내는 우리가 값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상수라는 거는 값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P라는 객체를 컨스트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얘는 멤버 변수의 값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자, 좋아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 P가 컨스트 객체이기 때문에 이제 값을 바꿀 수 없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 플레이어 클래스의 멤버 함수 중에 setPositio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setPosition은 뭐예요? 인자로 x와 y를 받아서 아까랑 같은 거거든요. 얘를 호출한 객체, 지금 여기서는 P죠. P의 멤버인 x와 y에다가 인자로 받은 x와 y를 대입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작성을 해봐도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왜 그러냐? 그 의미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컨스트로 선언을 했다는 거는 한번 지정해 놓고 바꾸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지금 멤버 변수의 값을 바꾸고 있죠. 에러가 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예제를 볼게요. 지금 멤버 함수를 하나 더 추가했거든요. print position이라는 함수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인 x와 y를 이렇게 화면에 출력해주는 함수예요. 하는 김에 구현을 해볼까요? 여기서는 this에 아까 이렇게 구현을 하기로 바꿨죠. 그리고 print position이죠. 얘는 화면에다가 x와 y 값을 출력해주는 이런 함수입니다. 좋아요. P1을 만든 다음에 먼저 P1의 프린트 포지션을 해보고, 그 다음에 set 포지션에서 10,10으로 위치를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프린트 포지션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00, 10, 10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동작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문제였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려는 거는 컨스트 객체였죠. 우리가 이번에는 P1이라는 객체를 컨스트로 선언을 했습니다. 얘는 뭐 상수 객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빨간 줄이 당장 뜨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이렇게 가지시는 거예요. 자, print position이라는 함수는 보면은 x, y라는 멤버 변수의 값을 바꾸고 있지 않죠. 단지 값을 읽어서 출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set position의 경우는 당연히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왜? P1은 우리가 컨스트로 선언을 했는데 이 안에서 값을 바꾸고 있단 말이죠. 컨스트로 선언을 했다는 거는 값을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함수 안에서 값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류가 나지만 프린트 포지션이라는 실제로는 값을 바꾸지 않는 함수도 호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 얘기예요. 프린트 포지션. 바꾸지 않으니 괜찮아야 될 것 같은데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이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거예요. 사실 이 print position이라는 함수의 안에서, 본문 안에서 값을 바꿀지 안 바꿀지 컴파일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 print position이라는 함수는 멤버 변수의 값을 바꾸지 않는다고 이 멤버 함수의 뒷부분에다가 const를 붙여주셔야지 됩니다. 자, 볼게요. 무슨 얘기냐? 자, print position이라는 함수는 멤버 변수의 값을 바꾸지 않는다고 여기에 const라고 써서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빨간 줄이 없어졌죠. 물론 이 set position은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네요. 컴파일러 에러가 발생을 해요. 얘는 안 되지만 이제 print position은 const 객체에 대해서도 호출할 수 있게 됐어요. 왜? P1은 멤버 변수의 값을 바꾸면 안 돼요. 왜? const로 선언을 해놨으니까. print position은 안에서 멤버 변수의 값을 바꾸지 않는다고 우리가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이 컴파일이 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set position 안에서 실제로는 값을 바꾸고 있지만 얘를 값을 바꾸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이쪽에 빨간 줄이 뜹니다. 왜? 이 멤버 함수는 const 멤버 함수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멤버 변수의 값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멤버 변수의 값을 바꾸려고 할 때는 const 일수가 없고요. const 일수가 없으면 이렇게 const 객체에서부터 호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P라는 객체, 뭐 코드에선 P1이었지만 객체를 const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떤 의미냐? 나는 이 객체가 가진 멤버 변수 값을 바꾸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꾸고 싶지 않으려면 멤버 함수 안에서 그 값을 바꾸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멤버 함수를 바꾸지 않는, 계속 말하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실제로 멤버 변수의 값을 바꾸지 않는 멤버 함수 뒤에다가 const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컴파일러한테 이 함수는 멤버 변수의 값을 바꾸지 않으니 안전하다. const 객체도 호출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잘 기억을 해두셔야,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중요해서 그런데 이 const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상수 선언할 때도 사용이 되고 뭐 포인터의 const도 있고 참조자의 const도 있고 지금 멤버 변수의 함수의 const 그 다음에 객체의 const 엄청 많이 사용이 되죠.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된다는 게 외워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의미를 이해하면 명확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P1을 생성을 할 때 그 앞에다 const라고 붙였죠. 이거는 당연히 지금까지처럼 생각을 해보면 어떤 변수를 const로 만드는 거랑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얘가 상수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것처럼 이 P라는 객체가 상수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딱 요거 하나인 것 뿐이에요. 멤버 함수의 뒤에다가 const를 붙여주면 const 객체에서도 이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const가 어디 붙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들을 좀 구분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같은 키워드지만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다르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조금 더 가볼까요? 스태틱까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저 스태틱 변수, 함수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얘도 의미는 비슷합니다. 우리가 스태틱으로 멤버 변수 또는 멤버 함수를, 그러니까 멤버 변수 또는 멤버 함수를 스태틱으로 선언할 수 있는데, 자, 코드 공간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스택이 있고, 힙이 있고, 여기에 코드 공간이 있고, 여기에 전역 부분에 스태틱도 있었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이 스태틱으로 선언된 키워드는 객체에 속하는 애들이 아니고 클래스에 속하는 변수 또는 함수라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 멤버 변수가 스태틱인데
객체에 속한다면은 걔가 요 메모리에 들어가 있겠죠. 스택 부분에. 근데 그게 아니고 스태틱을 위한 공간은 이쪽에 따로 있습니다. 즉 특정한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멤버 함수를 스태틱으로 선언을 해주게 되면은 어떤 특정 객체에서만 호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클래스에서는 모두 호출할 수 있는 멤버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간단한 예제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뭐 실제로 게임을 만든다 칩시다. 뭐 계속 그런 예제긴 하지만, 그래서 뭐 P1도 있고 뭐 P2도 있고 다른 위치에다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뭐 몬스터 1도 있습니다. 얘는 1,0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객체를 3개를 만들었죠. 자, 내가 실제로 이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객체를 몇 개를 만들었는지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numPlayer라는 변수를 뭐 이런 걸 선언을 한 다음에 객체를 하나 생성할 때마다 플레이어 값을 뭐 하나씩 이렇게 증가시킬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마지막 부분에 가지고 있는 numPlayer에는 지금 플레이어가 몇 명인지 정보가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스태틱 변수를 사용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스태틱 변수는 이 플레이어 클래스 안에 속한 변수로 우리가 선언을 해주는데 여기다가 앞에다 스태틱 키워드를 넣어주면 돼요. num 플레이어라는 스태틱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 함수도 스태틱으로 하나 선언을 해볼까요? static int get num player라고 이렇게 해보고 얘는 뭐 num player를 리턴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 num player라는 멤버 변수는 이제 P1에도 들어있고 P2에도 들어있고 몬스터에도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들어있냐면 각각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모두 공유하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객체가 생성이 되면은 플레이어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플레이어를 하나씩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현재 플레이어가 몇 명이 있냐고 확인을 할 때에는 그 정보가 num 플레이어에 저장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쟤네들이 P1에 있는 num 플레이어가 아니고요. 얘는 플레이어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num 플레이어입니다. 근데 뭐 num 플레이어는 지금 프라이빗이니까 그렇죠. 이 get num player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실제 지금 이 프로그램 안에서 플레이어가 몇 명이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자, 여기 지금 요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numPlayer 값을 초기화를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얘를 초기화 시켜주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 강의 자료 35페이지에도 써 있지만 int인 플레이어 클래스 안에 있는 num 플레이어를 0으로 초기화를 시켜 주셔야지 됩니다. 자,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고 여기 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됐죠. 우리가 객체를 3개 만들었으니까요. 이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스태틱 부분도 이제 설명드리려면 조금 길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이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변수든 함수든 그 앞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집어넣게 되면은 걔는 스태틱 변수 또는 스태틱 함수가 되는데 얘네들은 각 객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별도의 공간에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numPlayer의 값을 생성자가 호출될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도록 해뒀죠. 자, 이 numPlayer라는 멤버 변수는
각 객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외부 공간에 하나 따로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 값이 처음에 여기서 생성자가 호출됐을 때 0에서 1로 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호출됐을 때 1에서 2로 변하고, 여기서 생성자가 호출됐을 때 2에서 3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태틱 공간에 있는 non-player라는 멤버 변수가 값이 3이 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값을 출력을 할 때에는 이제 멤버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렇게 어떤 객체의 get non-player가 아니고 플레이어라는 클래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get non-player를 호출하게 되면 그 스태틱 변수 값을 읽어서 출력을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세요. 이 non-player는 별도의 공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생성자에서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줘야 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태틱 내용이었고, 제가 이 코드에서는 player.h 파일, player.12 파일 이렇게 구분해서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뭐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파일 안에 인라인으로 구현을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 스태틱 관련 내용은 그냥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그래서 이 코드 공간 위쪽인가요? 아무튼 이 스태틱이나 전역 변수가 저장되는 공간은 스택이나 힙이 아니고 별도에 따로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프렌드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네요.